안녕하세요. 부동산 다이어리입니다. 동영상을 너무 많이 관심 주시고 사랑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아요, 구독 누르고 시작할게요. 잠시만요. 네, 부동산 다이어리입니다. 계속 그 지제역 자이, 평택 지제역 자이권 때문에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올려드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화가 정말 많이 와요. 문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서 정말 다양한 문의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쩌면 저를 공부를 시켜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더 관심 있게 보고 좋은 정보 올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평택 지제역 자이 홈페이지 보니까 그쪽에서도 많이 문의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홈페이지 앞에 이렇게 아예 그냥 기준을 해서 올려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변동된 사항이다 보니까 그거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시작해 보려고요. 지제역 자이 네이버에 이제 평택 지제역 자이를 클릭을 하시면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이 홈페이지 앞에 이런 식으로 해서 창 하나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입주자 모집 공고 예고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정돼서 예고를 보여주는 건데 2021년 2월 예정으로 되어 있고 청약 예정 고객 공고일 관련 기준사항 안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모집 공고 전일까지 항상 기준이 되는 거는 모집 공고 전일까지 청약 예금, 청약 부금, 청약 저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거의 한 2005년인가 그 정도 전에 들으셨던 분들 그분들은 이렇게 다 각각의 이렇게 얘기가 그 통장 자체에서 이런 식으로 파트 해가서는 그때는 개설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이후로는 이제 종합저축인 거고요. 그래서 내 통장이 지금 종합저축이라고 한다면 그 문제는 되지 않아요. 근데 내 통장이 지금 청약 예금이나 부금이나 저축이다 이러면은 이거는 한번 확인해 보셔야죠. 청약 예금은 본인의 예측 기준금, 그러니까 지금 통장 안에 들어가 있는 금액, 거기에 면적이라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거를 확인한 후에 청약을 하고자 하는 주택형 주택 규모에 맞는 예측 기준 금액을 변경을 하셔야 돼요. 주택 규모에 맞는 예측 기준 금액으로 변경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고, 청약 부금은 85제곱미터 초과 청약 예정 고객께서는 해당 면적의 청약 예금으로 변경을 하셔야 되고, 청약 부금은 이 면적을 이제 청약 예금으로 변경을 하셔야 되고, 청약 저축을 가입하신 가입자분들은 청약 저축 공공에서 청약 예금 민영으로 변경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내 통장이 예를 들어서 그 통장 가입해 놓은 게 우리은행이다. 그러면은 우리은행 통장을 한번 보시고 거기에 이제 청약 예금인지 부금인지 저축인지 그걸 한번 보시고, 그게 아니고 종합저축이라고 한다면 그냥 하셔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각각의 명칭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전화 한번 걸어 보셔서 직접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평택 지제역 자이 아파트 84제곱미터를 하려고 하는데 이걸 변경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서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니까, 만약에 변경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무조건 기준은 모집 공고일 전일까지예요. 모집 공고가 언제 날지는 모르는데 2월 예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바꿔 놓으셔야지 청약하는데 큰 무리는 없죠. 그리고 또 봐드릴게요. 모집 공고 당일까지. 이거는 모집 공고 전일까지 이렇게 기본적인 조건을 맞춰 놓으셔야 되는 거고, 모집 공고 당일까지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금, 부금, 저축이라는 게 있는데 그 연도 특정 연도 이후로부터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치금을 충족해야 된다는 거.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면은 예치금 기준이 2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200만 원까지는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청약 가능 주택형은 59, 74, 84까지. 그 다음에 전용 100이 이하일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그래서 59, 74, 84 여기에는 이제 97, 90까지 99까지 들어가겠죠. 그리고 전용 135제곱미터 이하 여기는 400만 원 이상이 들어가야 되고 모든 평형대를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 정도면.
그래서 청약 예치금이 부족한 청약 예정 고객께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평택시 외 기타 지역 예치 기준 금액은 홈페이지 청약 안내 일반 공급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세대주 변경은 지금 이제 세대주만 청약을 할 수 있어요. 세대주가 1순위 청약이니까 주민등록 등본표상 세대주만 1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대주 변경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세대원 청약 시 부적격으로 당첨 취소 및 계약 불가가 되고 일부 특별 공급은 제외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계속 문제가 나오는 게 부적격으로 나오는 게 요번에 이제 그 고덕신도시 안에 EBC2 그거 청약을 했잖아요. 청약을 해서 결과는 나왔는데 부적격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지적 차이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제 세대주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미리 좀 해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주 지역 기준은 평택시의 실제 거주 목적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일까지 전입한 경우 해대 지역으로 청약 가능. 6개월 전, 1년 전, 2년 전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일까지. 또 여기는 전일도 아니에요. 당일까지 전입한 경우에 해당 지역으로 청약이 가능하다고 해요. 관내 기관의 현장 점검 등으로 인하여 부정행위, 위장 전입을 말하죠. 적발 시에 계약 체결 이후라도 이게 세종시에서 아마 4년 후에 이 사건이 매스컴이 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계약 취소가 된 사건. 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및 계약 취소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세종시 사건이잖아요. 그 4년 전에 청약했던 거, 전입했던 거, 그 부분이 이제 부적격으로 나와가지고 그게 이제 또 전매가 됐었죠. 전매가 되고서는 지금 이제 그 맨 끝에 최종 매수자가 물건을 사서 다시 입주를 하셨는데 그게 이제 취소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이 건은 그 건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제가 요거 말씀드렸잖아요. 주택 청약 종합저축 예치금 평택시 외에 기타 지역 예치 기준 금액 홈페이지에 청약 안내 일반 공급에서 보여드린다 했잖아요. 청약 안내 이게 일반 공급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반 공급 거의 일반 공급이고 특별 공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극소수기 때문에 일반 공급 얘기를 하는 거고 일반 공급 1순위 자격 요건은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 평택시 해당 지역 또는 전국 기타에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이신 분 평택시 마감 시에는 전국 기타를 접수받지 않습니다. 당해 지역 우선이니까. 그리고 세대주인 분 세대원 청약시 부적격으로 되는 거예요. 세대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내에 당첨 사실이 없는 재당첨 기간 중이 아닌 세대. 5년 전에 당첨 사실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5년 이내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근데 이게 청약홈에서 걸러주면 되는데 그거를 못 걸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 웬만치는 걸러준다고 하는데 오늘도 이제 전화 받은 게 EBC2 신혼특공으로 당첨이 되셨거든요. 동호수가 정말 좋은 게. 근데 그 훨씬 전에 한 2년 전? 2년 전에 이제 당첨됐던 사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신혼특공으로. 그런데 그 지금 이제 당첨되신 분은 그거를 아예 모르셨고 그리고 이거 그 EBC2 청약 들어갈 때도 그게 나오질 않았던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많이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확인하셔야 되는 상황. 무주택 또는 1주택 인부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돼요. 이제 평택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부터는 이제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상황인 거고 만 60세 이상의 주택은 무주택자로 간주한다. 부양 가족수에 포함이 불가한다. 이렇게 써 있고요. 청약 가입 기간은 24개월 이상인 분, 청약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이 1순위 공급이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고요. 1순위 청약 조건 체크, 거주지 확인, 평택 당해 지역 우선이에요. 당해 지역이 우선인데 당해 지역에서 마감할 수도 있는 상황. 그래서 만약에 마감이 되면 전국까지는 안 내려갈 수 있는 상황. 연령 확인, 만 19세 이상, 세대주.
미성년자, 그러니까 만 19세 이상이 되어야 되고, 세대주인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신 분, 그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세대주 확인, 세대주는 1순위 청약이 가능하고 세대원은 안 됩니다. 청약통장 기간 확인, 24개월 이상 경과해야 되고, 청약 예치금 확인, 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평택시,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200만 원인 거고, 뭐 102 이하는 300만 원, 135제곱미터 이하는 400만 원, 모든 전타입은 500만 원. 그 밖에 광역시는 250, 400, 700. 그래서 각각의 이거를 보시고 내가 해당하는 지역을 보셔서 그 금액이 맞는지 이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5년 내 당첨 사실 확인, 당첨 사실이 없어야 되는 상황. 그래야지 1순위가 가능하고요. 주택 소유 여부.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그냥 하시면 되는데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처분 조건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1주택자 처분 조건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2주택 이상인 분은 청약이 불가하세요. 2순위 청약 가능이라고 하는데 2순위까지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추첨제 무주택자 우선 공급 추천제로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추천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추천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무주택 세원들에게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공급을 하고요. 나머지 25% 주택은 무주택 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포함 무주택 세대 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이제 그 공급한다고 얘기가 되어 있고요. 이 보면은 소유 주택 처분 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을 해요. 그래서 이게 당첨률을 올리려고 한다면 처분하는 조건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1호랑 2호에 따라 공급 후 남은 주택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가 이제 저기 되는 거고요. 주택은 일부 분양권 등으로 주택으로 간주할 수 있어요. 소유 여부의 확인 대상은 청약 신청자 및 청약 신청자의 세대원을 다 포함해요. 이건 모든 게 세대주만 청약을 할 수 있고 세대원을 다 보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 체크가 되셔야 되는 상황. 주택 소유 여부 기준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및 입주자 모집 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전에 한번 올려드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요 법조문을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그거는 한번 참고해 주세요. 제가 요 위에다가 그 부분은 제가 링크 걸어 드릴게요. 주택 소유 여부, 과거 2년 내에 가점제 당첨 사실 여부 등 선정 기준 선택에 따라 가점제랑 추첨제 공급 대상이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이제 이 부분은 평택 같은 경우는 전국 청약이 가능한데 가점제랑 추천제랑 그게 퍼센트가 나눠져 있는 그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들은 다 읽어보시면 대체적으로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렸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거는 이 2월이라는 예정, 이 부분은 지금도 변함없고요. 2월 달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여기서는 이제 모집 공고 전일까지, 모집 공고일 당일까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전에 이 부분을 맞춰 놓을 수 있으면 맞춰 놓으시고 변경할 거 있으면 미리미리 변경해 놓으시면 청약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관심이 너무 많으세요. 하루에도 한 20통에서 30통 정도의 전화가 오고 문의가 오는데 관심이 너무 많으셔서 이런 추세라고 한다면 평택 당해에서 끝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 의외로 무주택자도 많으시고 청약통장을 갖고 계신 1순위인 분들도 의외로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당해 지역에서 끝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미리미리 맞춰 놓으시고 준비하고 계셨다가 이제 곧 2월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준비하고 계셨다가 당첨되기를 기대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다이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